계속해서 조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천 출신 조영진입니다. 네, 최근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김천구미 경산 영주는 오늘이고요. 아버지 학교 앞바품 행복학교 즉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아버지 대상 학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원이 한 30명 정도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한 7시부터 9시까지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특강은 메인 강사 실시를 하고 실습은 한 8명씩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또 보조 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아버지 본인과 자녀의 감정을 또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많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반적인 매우 만족도가 90%, 만족도가 그냥 만족하는 게 10%. 그래서 다들 아주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일종의 부모 심리 교육으로서 2회 이상 참석한 아버지는 또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3번 다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가고 마지막 수업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본 의원이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아버지 학교를 실시를 해주신 이상진 교육장님하고 김정현 학생생활과장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아버지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의 감정이 학습과 학교 생활, 또래 관계, 교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기타 건의 사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도 제안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교육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기타 의견이 있었고요. 본 의원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버지 교육과 같은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인 자녀와 부모 또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은, 부모가 또 자녀를 선생님들 믿고 또 학교에 맡기게 되는 이런 걸로 마음가짐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또 가정에서 잘 소통을 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학교까지 이어지지 않고, 또 학교에서 문제들도 가정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공광태 의원님께서도 방금 오전 질의에서 언급하신 교권 회복과 교권 침해 예방 효과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김천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 진행 과정에 알고 있거든요. 상담 심리 전문가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차 온라인 심리 검사를 통해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또는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2차를 검사 해석 상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런 그 다양한 부모 교육, 부모 심리 교육, 교육국장님,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경북교육청은 그 아버지 교육을 비롯한 이런 부모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부모 교육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성진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회자됐던 말 중에 하나가 자녀의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주로 이제 어머님이 많이 참석을 하지만은 아버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부모와 자식과의 가정에서의 관계가 곧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황교안 의원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더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부족한 답변이었는데,
우리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아버지 학교라든지 가족 캠프라든지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거의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회적이지만 가정이 바로 서야지 학교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아버지 학교는 내년에는 원래는 5개 정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교권 침해 이후의 대응도 중요한데 예방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 이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 침해 예방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교권 침해 예방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침해를 하는 경우, 학부모가 침해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부 관리자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학생이 침해하는 경우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약간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상해 예, 말씀 죄송한데 예방 활동 네.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쪽에서는 교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5월달이라든지 이럴 예, 때 시간 관계상 잠시 죄송하고요. 경북교육청 학부모 교육 현황 자료하고 교권 침해 예방 활동 현황 자료, 또 경북교육청과 각 교육청 입시 설명회, 진로 설명회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첫 번째 질의 마치고 두 번째 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관님께서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이제 대변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어떤 업무를 하죠? 대변인은 그 부처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경북교육청의 대변인 업무라 하면 어떤 직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통협력관이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을 개방형 4호 시기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 모두 내부에서 발탁이 되었고 그 업무는 주로 경북교육 정책 홍보에 80~90%가 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은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경북교육청을 둘러싼 의혹 또는 지역사회 문제 제기가 빈번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경북교육청은 해명 보도 자료, 정정 보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소통협력과는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의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기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뭐 해명 자료가 됐든 아니면 설명 자료든 반론 자료든 그런 것들이 적절한 시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북교육청의 소통협력관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의 본질이 대변인의 성격이 퇴색된 소통협력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부처의 대변인, 정당의 대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관 또는 이제 집단의 정책을 발표하고 또 대민의 의문점을 소통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때때로 또 악의적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도 하고 이런 게 대변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북교육청에 소통협력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통협력관 제도를 대변인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언론 담당직위를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대변인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전라북도,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광주 이렇게 대변인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통협력관 제도를 대변인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정식으로 경북교육청에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소통협력관이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판단과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관님 대변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리면 경북교육청의 대정부, 대국회, 대의회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죠? 네, 그것도 역시 네, 소통협력관 쪽에서 정책혁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정책혁신과 쪽에서 예, 그 내용적으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부관님 그럼 기관을 상대한 대관 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대비 뭐 예상 질의서 확보라든지 사회부총리실과 유기적 관계, 또 국회 교육위원회와 관계, 경북도의회와 관계 등의 기관이 만족할 만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아서 예, 이 자리에서 말씀. 예, 본 의원이 그 대변인 제도의 도입 요청 배경에는 기존 정책혁신과에 원활하지 못한 소통 관계도 뭐 일부는 뭐 차지하는데 물론 정책혁신과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엄청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소통협력관님뿐만 아니라 정책혁신과장님도 엄청 잘 개인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통협력관을 대변인 제도로 개편을 하고 또 대관 업무를 대변인 쪽으로 또 일원화 시켜가지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네, 내부적으로 꼭 같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